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바른증권방송 송범선 수석 전문가입니다. 오늘은 바로 이 기업 H&T 기업을 찾아왔습니다. 기업탐방 간다! 정말 프로젝트, 특별한 프로젝트죠. 바른증권방송에서 기업탐방을 바로 투자자분들,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바로 찾아왔습니다. 이 투자를 하다 보면은 많이 고민이 되죠. 그냥 재무제표나 차트만 보고 투자를 하기에는 많이 망설여지는 부분들이 많을 겁니다. 공시를 봐도 뭔지 모르겠다, 어려운 말들 뭔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이럴 경우에 바로 저희가 심층 취재, 심층 분석, 그리고 인터뷰를 통해서, 기업탐방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할 수 없는 것들을 정말 경영진들을 만나서 속속들이 파헤치는 이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시청 정말 고정해서 계속해서 함께 해주시고요. 앞으로도 이런 기획 특집, 특별 프로젝트 계속해서 함께 할 테니까 여러분들 투자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바른증권방송 H&T 경영자분을 만나러 지금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H&T 사무실 안에 들어왔습니다. 여기 오늘 말씀 함께 해주실 H&T 윤경미 이사님 함께 만나 뵙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H&T 자율주행 부문을 담당하고 있는 윤경미입니다. 네. 저는 사실 처음에 이사님 좀 감동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제 전문가 생활을 하면서 굉장히 많은 회사들을 이렇게 기업탐방을 했는데 보통의 경우는 이 주식 담당자를 만나 뵙거나 아니면은 뭐 주주총회를 가도 경영자라던가 이런 경영진이 약간 피하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오늘 특히 또 이사님이 나와주셨고 다른 뭐 부회장님이라던가 이렇게 맞아주셔서 굉장히 감동받았고요. 특히 이제 경영진 분들이 또 카메라 앞에 이렇게 서시는 거는 제가 많이 못 봤어요. 그래서 정말 뒤로 숨는 것이 아니라 투명한 경영을 하시는 게 아닌가, 저는 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도 뭐 투명한 경영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아무튼 굉장히 기대가 많은 상황이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 투자자들이 이 H&T라는 회사에 또 관심을 갖고 이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사실 투명한 것들을 많이 알고 싶어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좋은 말씀 좀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뭐 주식 관련된 부분인데 어떤 회사인지 한번 소개를 간략하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희 H&T 일렉트로닉스는 그 카메라 모듈을 생산하는 기업이고요. 2008년도에 설립이 돼서 현재까지 존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부터 자율주행 부문에 좀 투자를 하면서 신사업으로도 진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 신사업으로 진출하는 부분은 그 과거에 있었던 사업을 전혀 버리고 가는 것들이 아니라 현재 운영하고 있는 카메라 모듈을 적용해서 자율주행 부분에 적용해서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는, 그리고 아직까지 한국 시장에 부족한 테크놀로지를 개발하는 것을 저희는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면은 뭐 기초적인 내용들은 이제 들었고요. 저희가 이제 주식 투자자 분들을 위한 방송이기 때문에 네. 주식적인 얘기를 안 할 수가 없겠습니다. 네. 네, 뭐 약간 민감한 부분일 수도 있는데 제가 좀 날카롭게 좀 질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2019년 7월 5일 날 이 H&T 주가가 3,830원 주가 고점을 기록한 이후에 이렇게 지속적으로 좀 흘러내렸어요. 그래서 현재 2,000원대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렇게 H&T의 주가가 좀 더 모멘텀 받고 오를 만한 그런 좀 기대 심리, 이런 모멘텀 요소로는 어떤 점들이 있을까요? H&T의 그 카메라 모듈 매출은 지속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고요. 네. 매출은 계속 올라가고 있고 영업이익률조차 계속 증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새로운 사업을 통해서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분명히 주가는 반등할 거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리고 어제 보니까 주가 부분을 말을 안 할 수가 없는데 이제 관련 기업들이, 경쟁사들 있지 않습니까? 카메라 모듈 관련해서 경쟁사 나무가나 파워로직스 등등의 이런 카메라 모듈 관련 회사들이 굉장히 주가가 2% 3% 이상 오르더라고요. 그래서 H&T도 좀 그 정도 경쟁사 대비해서 어느 정도 좀 주가 모멘텀이 있을까, 이것도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경쟁사 대비 주가 모멘텀 당연히 가지고 있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매출과 이익률의 상승, 그리고 자율주행 사업의 그 매출 기대 효과가 나올 거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거에 따라서 이제 매출이 가시화 될 거로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자율주택뿐만이 아니라 그 여러 곳에서 인프라 쪽에서도 발생할 수 있는 것이고 충분히 가시화가 될 걸로 보고 있어서 네. 타사 대비해서 더 많이 증가되지 않을까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아, 네. 그리고 최근에 이슈를 보니까 이 H&T가 액면 분할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주가가 5분의 1로 줄어들었는데 500원에서 100원으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액면 분할을 한 뭐 구체적인 이유라던가. 그 부분은 거래량 상승을 통해서 유동성을 좀 더 확보하고자 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번에 액면 분할을 하고 나서 거래량이 급증하는 모습을 보니까 확실히 그 목표가 좀 달성이 된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거래가 많이 되고 할수록 유동성이 좋아져서 뭐 인기도 많아지고 좀 주가 부양에 좋은 도움이 되겠죠. 자, 그러면은 그 다음에 또 실적 부분을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2019년 6월에 전년 동기 대비 매출액이 28%가량 증가를 했어요. 근데 또 영업이익은 또 213% 굉장히 많이 커졌습니다. 3배가량 영업이익이 커졌는데 다만 이 당기순이익이 적자를 전환됐더라고요. 자, 매출과 영업이익이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순이익은 적자가 된 건지 좀 여쭤봐도 괜찮을까요? 그 부분은 너무 분명해요. 저희가 2018년도에 중국 동관법인이 철수를 하면서 네. 계속 손실 부분이 계속 적용이 됐었고요. 그 부분이 약 250억 정도 적용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단기 순이익은 약간 마이너스긴 하지만 네. 전체적으로 매출이 상승하고 있고 이익률도 상승하고 있어서 단기 순이익 역시 조만간 회복할 거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아, 그렇죠. 어느 정도 규모가 매출이 커지고 그 다음에 비용 부분 같은 부분들이 좀 해결된다 한다면은 순이익이 금방 따라올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유보율이 2015년에 1000%를 넘었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현금 흐름이 좋다가 최근 들어서 이제 2019년 들어서면서 유보율이 한 500%대로 좀 떨어졌더라고요. 현금 흐름이 그렇게 좋아지진 않았는데 혹시 현금 유보를 약간씩 줄여나가는 이유는 있을까요? 저희가 의도적으로 줄이는 건 아니고요. 네. 그 유보율 자체를 보시면 2015년도에 1086%였다가 2019년도에 540% 정도로 좀 떨어졌고요. 네. 하지만 자본금 같은 경우는 26억에서 75억 정도로 약 300% 성장을 했어요. 아, 네. 그런 거에 따라서 유보율이 좀 변동이 됐던 거고, 하지만 유보율 하락에 따라서 유동성의 문제는 전혀 없습니다. 저희가 현금성 자산을 약 250억 정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 현금 유동성에도 전혀 문제가 없는 상황입니다. 아, 그렇죠. 현금만 뭐 쌓아둔다고 다 좋은 건 아니기 때문에 또 전체적인 자본 총계가 늘어나는 모습을 보니까 좀 안정적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부채 비율 같은 경우도 이제 1분기에 95%였는데 이번 2분기에 118%로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부채를 늘려서 어떤 분야에 좀 투입을 하실 예정이신지. 작년부터 저희가 진행했던 자율주행 부분 쪽에 좀 더 투자를 하게 될 거고요. 네. 베트남 쪽에 그 생산시설 좀 더 이제 키울 거고, 그리고 유럽이나 미국 쪽에 그 진출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부분이 좀 투자될 것 같습니다. 아, 공격적인 좀 투자를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제 해외 쪽으로도 굉장히 활발하게 진출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 보니까 H&T 자사주가 2%가량 보유 중이더라고요. 네. 자, 그래서 이 자사주를 어떻게 좀 더 늘려나갈 계획은 있으신지 그건 여쭤보겠습니다. 저희가 당연히 계획 중에 있습니다. 아, 네. 아무튼 뭐 자사주 어느 정도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현금 배당은 현재 뭐 좀 아까 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현금 배당이 0%에서 올해는 좀 어느 정도 실시할 계획은 좀 있으십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동관 공장 철수 때문에 네. 단기 순이익이 계속 마이너스였고요. 저희가 올해 단기 순이익이 실현이 되면 현금 배당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약간 카메라 모듈 관련해서 여러 가지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자, 그래서 지금 국내 시장과 해외 시장에서 이 카메라 모듈 CCM이라고 하죠. 이 CCM 카메라 모듈의 H&T 시장 점유율은 어느 정도 됩니까? 그 부분은 네. 지금 실제로 공신력 있는 점유율에 대한 데이터가 전혀 없어요. 네. 그리고 뭐 아시겠지만 여러 기업들끼리 우리가 매출이 얼마다, 공급량이 얼마다라고 발표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 자의적인 해석을 통해서 그 네. 점유율을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참고로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가 그 삼성전자에 공급하는 그 개수, 그 CCM 개수로 따지면 저희가 2등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 기준으로 본다면 굉장히 좋은 점유율을 저희가 차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 하면은 정말 굴지의 기업 아니겠습니까? 근데 거기서 2등, 2위를 기록하고 있다는 건 굉장히 좋은 거래처를 마련해서 꾸준한 수주가 있는 그런 걸로 해석이 가능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카메라 모듈과 관련해서 이제 신흥 시장을 타겟으로 한 이 보급형 전략 이런 것들이 좀 중점 아니겠습니까? 자, 근데 이 고급화된 모델 같은 것도 생산할 계획이 있으십니까? 당연히 고급화 모듈도 저희가 그 440기부터 네. 영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급형과 고급형 동시에 영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전에 이제 글로벌 시장, 아까 부채를 해서 글로벌 시장에 진출 말씀하셨는데, 글로벌 시장 개척을 위해서 어느 나라로 좀 진출을 했는지 구체적으로 좀 듣고 싶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베트남 시장 네. 저희가 1차적으로 보고 있고요. 그쪽에서는 이미 공장 확충을 통해서 생산량 증대를 시작을 했고, 미국 같은 경우 그리고 유럽 같은 경우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제 베트남 신흥시장뿐만 아니라 선진국 시장까지 진출해서 굉장히 확대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보니까 이제 그런 게 나오더라고요. 뉴스를 보니까 이 자율주행 버스 관련해서 제주도에서 자율주행 버스 시범 운행에 돌입한다고 하는데, 이와 관련해서 이제 자율주행 셔틀버스가 일반적으로 좀 상용화되고 이런 성공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말씀하신 대로 이번 주 목요일 금요일에 자율주행 선발대라는 이름으로 해서 시승 체험을 하게 되어 있고요. 네. 저희가 제주시뿐만 아니라 세종시, 서울시에서 여러 군데서 시범 운행을 진행을 해왔습니다. 그런 결과를 보면 말씀하신 대로 충분히 가까운 미래에 상용화가 가능할 거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네, 정말 이 자율주행이라는 것 자체가 이제 운전을 안 해도, 운전자가 없어도 그냥 가는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이러한 시대가 빨리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H&T가 좀 많이 기여를 해줬으면 정말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네, 4차 산업혁명 이런 핵심 기술 육성에 굉장히 기여가 될 것 같고요. 이런 사업 기반 4차 산업의 초석을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또 다른 것들 여쭤보고 싶은데, H&T가 이제 아까 전에 삼성전자에서 수주 발주량이 2위 이 정도 말씀하셨고, 또 그 밖에 스마트폰 보급화도 본격적으로 되고 있는데, 이런 스마트폰, 태블릿 그리고 피처폰 등등이 사용되고 있는 상황에서 자동차,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자동차가 자율주행 쪽으로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자율주행 관련해서는 카메라 모듈이 구체적으로 어디에 좀 적용이 되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H&T가 보유하고 있는 카메라 모듈을 그동안 해외에서 수입했던 라이다라든가 이런 쪽의 접목을 지금 트라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있는 연구원과 공동으로 한국형 라이다를 개발하기 위해서 H&T의 카메라 모듈 기술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AVM이나 이런 것들 역시 자율주행에 충분히 이용되는 기술이기 때문에 저희가 가지고 있는 카메라 기술이 거기에 적용이 되고 있고요. 차 안으로 들어가 보면 캐빈 와치라고 해서 차 뒷좌석에 있는 아이들을 또 아이들의 행동을 다 파악할 수 있는 카메라 모듈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자율주행을 지원하는 그런 기술 역시 저희가 개발하고 지원할 예정입니다. 저도 저번에 자율주행 차를 개인적으로 봤는데, 이 라이다라는 것이 센서 같은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앞에 물체에 사물이 있는지 사람이 있는지를 감지해서 점으로 나오고, 이거 굉장히 그런 카메라 모듈이 정말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정말 네,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동차나 아니면 스마트폰 그리고 그 밖으로 또 보급화될 그런 분야가 있을까요? 저희가 또 개발하는 것 중에 졸음 방지 기술이라던가 그리고 음주운전을 방지할 수 있는 기술을 좀 어떻게 보면 인공지능이 가미된 테크놀로지인데요. 그런 부분들이 카메라 모듈에 접목이 돼서 안전운전을 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는 그런 것들을 좀 목표로 지금 개발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안전. 정말 자율주행이 최근에 말들이 나오는 것이 이제 미국이라던가 여기서 이제 약간 사고가 나오는데, 사실 제가 들었을 때는 자율주행이 사고율이 일반 사람이 운전하는 것보다 사고율이 더 낮다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왠지 그냥 못 믿으니까 사람들이 입장에서는 그런 거 나오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이 안전성이 굉장히 강조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여쭤보고 싶어요. 이거는 경쟁력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 이 H&T가 카메라 모듈 제품의 경쟁사들 대비 H&T만의 강점과 경쟁력, 특성화된 강점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HNT가 가지고 있는 카메라 기술의 가장 큰 강점은 광각 기술이에요. 네. 광각 기술이라고 해서 뭐 아시겠지만 넓게 찍을 수 있는 테크놀로지를 가지고 있는 거고요. 그 부분이 저희가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특별한 기술력이고, 두 번째로는 납기 준수입니다. 저희가 일단 생산 그 설비를 충분히 가지고 있어서 특별한 상황 이외에는 특별히 공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도 역시가 그 납기를 맞추는 그런 것들도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더 중요한 부분이 이제 불량률이죠. 저희가 굉장히 낮은 불량률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삼성 혹은 다른 고객들이 요구하는 그런 수준의 그 정확한 납기를 맞출 수 있다는 게 저희 가장 큰 장점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로 기술력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런 부분들이 경쟁사들이 따라오기 힘든 독보적인 기술력을 갖추셨고 그 다음에 납기를 맞추는 그런 뭐 성실성과 또 약속을 잘 지키는 이런 부분들이 신뢰가 바탕이 되기 때문에 정말 삼성전자에서 가장 뭐 신뢰하는 그런 회사가 또 HNT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오늘 뭐 질문은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고요. 오늘 여기 사무실 오니까 와, 이 회의실이죠, 여기가. 네, 굉장히 또 세련되게 정말 자율주행차의 4차 산업혁명에 어울리는 그런 세련됨을 갖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곳에서 정말 열심히 일하는 이 HNT 직원분들 정말 파이팅 하겠고요. 뭐 마지막으로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은 또 시청자분들에게 또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드렸던 내용처럼 HNT는 괜찮은 좋은 기술력을 가지고 국내 시장을 가지고 있고요. 또 새로운 자율주행 기술이라는 테크놀로지를 가지고 새로운 세계로 지금 달려가고 있습니다. HNT 주식에 관심 있는 분들한테 충분히 좋은 내용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고 HNT는 계속 성장해 나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바로 이 공간에서 HNT 7층 압구정 건물에서 윤경민 이사님과 정말 신층 인터뷰를 했습니다. 좋은 말씀 정말 많이 들었고요. 여러분들 투자하시는데 많은 도움 되셨죠? 중요한 것은 차트와 재무제표만 보고 투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처럼 바른 증권 방송처럼 발로 뛰는 여러분들이 만약에 오신다 한다면은 주식 담당자가 안 만나줄 수도 있는 부분이고요. 또 경영진 이사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주주총회를 가도 여러분들의 발언권은 제한적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저희 바른 증권 방송과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컨택을 하시면서 함께 주셔야 성공 투자 나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앞으로도 계속 주목해 주시고 저희와 함께 기업 탐방 함께 같이 다녀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바른증권 방송 송범선 수석 전문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